정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얘기는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다가 처벌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이스피싱 알바. 본인이 보이스피싱 알바인지 모릅니다. 이상한 알바라고 생각을 하겠죠. 가방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입금을 받은 계좌에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뿐인데 그게 보이스피싱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열심히 대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알바를 했을 뿐인데 이게 설마 문제가 될까? 이것 때문에 설마 처벌을 받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처벌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사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을지언정 뭔가 범죄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건 인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은요, 이게 범죄와 연관이 됐을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피고인이 내가 이걸 몰랐다, 정말 몰랐다, 이것을 입증을 하지 않으면 유죄가 나오는 게 그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볼게요. 어떤 분이 채권 추심 알바다라고 해서 법무사 사무실 알바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350만 원을 받고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분이 징역이 무려 1년이 나옵니다. 350만 원 받았는데 징역 1년? 너무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하면 조주빈 생각나시죠?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서 역할을 분담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단체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알바생은 뭐가 되나요? 범죄단체 조직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이나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분이 이제 2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범죄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2심에서 이 피고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법원에서 바로 순식간에 항소하더라도 순식간에 기각됩니다. 왜? 1심이랑 주장 별로 다른 거 없다, 그냥 유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알바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보였으니 나는 절대로 몰랐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옳다 그르다를 인정을 해줄 뿐이지 법원이 알아서 누명 벗겨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괜히 겁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변호사도 아니고요, 사건 하나 늘어난다고 제 월급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많아지면 저만 힘들어져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바에 가담하게 된 모든 과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긁어서 변호사님 찾아가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